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압박을 강화하면서 원달러 환율 넉 달 만에 다시 1,410원 선을 돌파한 흐름 나왔습니다. 자, 시장은 이 대미 투자 또 한미 관세 협상에서 통화 수합에 대한 걱정 또 우려, 기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원달러 환율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도록 하죠.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요. 오늘 정말 많은 전문가 국민들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환율이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1,400 초반대까지 왔는데 금요일 날은 무섭더라고요. 최근에 이 환율 흐름 한번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심리적 저항선 1,400원을 한꺼번에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넉 달여 만에 이제 지난주 1,410원을 뚫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단순히 달러 가치의 강세인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통상 이제 달러가 강세일 때 원화가 약세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달러가 떨어졌을 때도 약세일 때도 원화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최근 들어서 부쩍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0.4% 정도 소폭 강세에 그쳤는데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도 0.4%만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1.6%.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 상승분의 3배 이상 원화 가치가 더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글로벌 달러 가치와 원화 가치의 괴리감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주말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거의 500조에 가까운 네. 돈이 선불이다. 네. 라는 이제 쐐기를 박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무역 협상이 좀 굉장히 좀 난항을 보이고 있고 한꺼번에 이제 달러가 빠져나갈 경우 시장 충격이 대한 우려 때문에 정말로 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화 가치는 직격탄을 맞은 셈인데요. 네. 사실상 이제 한미 협상에서 이제 미국은 일본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백지수표를 요구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제한 통화 수합 없이 상설 통화 수합 없이는 현금으로 달러를 3,500달러를 내주게 되면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 말 바로 하루 만에 네.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이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외환 시장의 불안한 게 단순히 달러 강세 기조만이 아니라 이 통상 협상이 장기간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 한미 관세 협상 난항 또 대미 투자 요구.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수위를 보게 되면 네. 상당히 강도가 높거든요.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협상 카드에서 정말로 한 가지를 뺀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고 있지만 그 직접적으로 이제 달러를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할 것인가, 또 우리는 지분이나 이제 보증이나 이제 대출로 할 것인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이제 사안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워딩이 굉장히 셌습니다. 네. 업프론트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제 선불로 이제 돈을 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식 이제 이 현금 일시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런 청구서가 이제 외환시장에 본격화될 경우 상당히 지금 원화 약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이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기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자기 임기 내 전액을 투자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 안정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자본 유출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8월 말 기준 4,163억 달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이 3,500억 달러의 84~5%가량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속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관세는 상호 관세는 25%를 유지하게 되고요. 네. 여기다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고급 대우를 예우받았던 바이오, 의약품, 반도체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이제 관세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는 10월 말 예정돼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 전후가 아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 협상,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또 네.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걱정하는 것이요. 이 달러 인덱스와 우리 원달러 환율의 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 인덱스, 달러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5개의 준기축통화요. 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 원달러 환율만 올라가고 있어서 뭐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뭔가 뭐 삐진 게 있나 뭐 이런 식까지 오해가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괴리가 자꾸만 벌어지는 이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달 한 달 동안의 얘기 앞서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0.4%가량 강보합이지만 오히려 원화 가치는 1.6% 가까이 빠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기간을 좀 길게 보면 더 심하죠, 괴리가. 맞습니다. 예. 2023년 말 이후로 보게 되면 거의 2년 가까이 예. 1년 9개월 동안 글로벌 달러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예. 2.5% 떨어졌는데 110에서부터 내려왔죠. 예. 맞습니다. 예. 원화 가치는 9% 가까이 예. 거의 3, 4배 이상 더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 국면에서도 원화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은 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이제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특히 지수화된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2023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격차가 그다지 벌어지지 않았어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탄핵 정부를 거치면서 7까지 좀 벌어졌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굉장히 수위 높은 이제 이 관세 협박이 이어지다 보니까 11, 12대까지 지금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결국 원화 가치라는 게 글로벌 달러 흐름보다는 오히려 국내의 정치 상황 그리고 외교적인 리스크 요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괴리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환율이 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공행진하는 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자, 특히 이제 3,500억 달러든 아니면 뭐 줄여서 2,000억 달러든 우리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선불 조건으로 우리의 이 달러가 나간다면 더 우려는 크죠. 그런 우려를 다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온 해법으로 이제 달러 통화 수합인데요. 자, 소장님, 달러 통화 수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럼 이게 체결되면 우리 환율은 좀 진정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통화 수합이라는 게 이제 양국 간 자국의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언제든지 이제 빌려 쓸 수 있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데요. 물론 이자를 붙습니다. 이자가 붙지만 상대국 통화를 일정 기간 빌려 쓰면서도 만기 시 이자를 또 제공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미국이라는 안전판, 미국이 보증을 썼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험 들었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한 건 과거 2차례 있습니다.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뚫었거든요. 자, 그러자 이제 외환 시장이 흔들리자 한국은행과 이제 미연준이 3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통화 수합을 체결했고 이 조치가 있자마자 바로 원달러 환율은 외화 유동성에 대한 불안이 좀 희석이 되면서 외환위기 재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제 환율이 안정됐던 경험이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당시였습니다. 코로나 당시 이제 이 팬데믹 확산이 되면서 2020년이었습니다. 당시에 한미 양국이 600억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한 2배 가량 더 많은 6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수합을 체결했죠. 당시에도 이제 금융시장 불안이 좀 누그러들면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떤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 신뢰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통화 수합을 하는 게 단순히 환율 안정의 어떤 수단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파트너십을 잘 유지하는 국가다라는 이제 국가적 이미지를 쌓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지금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 이런 발표가 난 거예요. 뭐 통화 수합이 상설 통화 수합이든 아니면 일정 규모든
이제 이게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환율 급등 추세는 좀 안정이 될까요? 뭐 전자든 후자든 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있다고 좀 보고요. 전자는 너무나 좋고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무제한 상설 이제 통화 스와프는 미국의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통화 스와프의 주체 당국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과 우리 한국은행이 있지만 그래도 재무부의 정치적으로, 그렇죠. 결정에 따른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미연준은 전 세계 기축 통화 5개 국가만 이제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일본과 그리고 스위스, 캐나다, 영국과만 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기축 통화 국가입니다. 저들이 달러 인덱스 구성국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개취의 경우는 이제 비기축 통화이고요.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뭐 2% 미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실익도 없을 뿐 아니라 미국 네. 입장에서는 또 하나 똑같이 미국이 지금 현재 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우리가 투자할 테니 한국처럼 무제한 상설 통화 수합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의 요구는 충분한 이제 정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금융시장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네.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이제 뽑아서 달러를 이제 미국으로 투자하기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입금입니다. 맞습니다. 네. 상호 윈윈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여지는 충분히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는 아니지만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적극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1,000억 달러 정도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외환시장에서 자본 조달,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충당 가능한 게 김용범 실장은 200억에서 300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연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3년 동안이라면 거의 한 1,000억 원, 900억 달러가 되니 네. 그렇다면 미국과 한 1,0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게 된다면 비교적 선입금은 아니지만 매년 트럼프 임기 내 3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아마 우리가 아마 지금 전액 현금을 내라라는 미국 측과 아니다 5% 미만만 현금이고 대출과 보증이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지만 이런 이제 절충점으로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또 일각에서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고 최근에 환율이 오를 때도 엄청 많이 한국 주식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투자자들은 시장은 좀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통화 수합을 좀 염두에 두나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 사례를 들어서 예.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입금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외환 사정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의 압박, 더 큰 걸 끄집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이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불로 이제 3,500억 달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마스가 정도의 수준이라면 1,500달러 정도라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현금 투자가 가능하다. 대신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외환 시장이 안정되지만 달러 공급이 가능하니 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외환 시장이 안정돼야만 미국이 원하는 일자리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설득시키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반대죠. 이게 이제 안 되고 계속해서 미국은 선불이다. 또 지금 3,500억 달러인데 일부 뭐 블룸버그 통신 보도는 그 이상이다. 뭐 4,000억 달러, 5,000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압박이 나온다. 이러면 우리 외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 건 맞습니다. 네네, 근데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렵다고 저는 물밑 협상을 네. 하고 있는 우리 이제 한미 양국 당국 간 어느 정도 접점은 찾았다. 과연 이제 우리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말 내년 중간 선거를 위해서 마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투자부터 일자리, 제조업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 네.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은 선전포고식으로 굉장히 큰 억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에 하나 이게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이제 IMF 당시에 1,600원, 1,700, 800원까지 900원까지 수직 상승했던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국가 신인도 하락에서부터 원화 가치 폭락, 외국인 자금의 이탈까지 정말 공들였던 부분이 그대로다. 연쇄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가 이제 스와프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현금 방식으로 투자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준이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스와프의 단순한 어떤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이제 마스가라든가 조선협력이라든가 기타의 협력을 하기 위한 어떤 베이스라는 걸 보여줘서 협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맡겨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참 어려운 힘든 협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다 들어준다면 지난 금요일과 같은 현상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예. 단순히 지금 뭐 일본과 유럽연합이 서명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부터 다른 이제 최애국대를 받으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게 그들은요? 맞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 이외에 실물 경제, 금융시장, 외환시장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화될수록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물론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차라리 3,500억 달러를 내느니 수출 기업들에 대한 보조를 하자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후폭풍이 너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감당할 만한 범위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 동시에 이런 이제 경제적, 재무적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절충안을 어떻게 좀 제시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네. 아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성과, 마가 지지층을 이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되, 그러니까 현금이 우리는 5% 미만은 아니다. 다만 100%도 아니고 그 절충점인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절반 정도까지는 우리가 익스큐즈를 하겠다. 다만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일정 부분을 수용하되 현실적인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트럼프 임기 내 정말로 이걸 투자할지 여부를 좀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피해를 줄이면서 이제 국익을 방어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이 저는 요구된다고 봅니다. 자, 지난 주말에요.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과 스캇 베센트 이 재무부와 환율 협상을 잘 끝났다. 완료가 됐다. 이제 이 보도 나오면서 약간의 착각이 있었죠. 이건 좀 별개죠. 통화 수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따로 환율 협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환율 협상의 내용과 어떻게 좀 결론이 났는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환율 협상과 이제 통화 수합은 별개 사안이고요. 네. 다루는 주체도 다릅니다. 미 재무부는 이제 1년에 2번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보고서 정말로 이게 통화를 가지고서 미국의 수출 인위적으로 지금 줄이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인지 그리고 이제 경상 흑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는지 여기에다가 시장에 직접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한국은 앞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만 나머지 하나 외환시장 개입 비중은 기준치를 밑돌아서 아직까지는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 관찰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구 부총리가 말씀하신 이제 이 환율 협상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은 환율 조작국은 아니다. 라는 선에서 미국과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밟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관찰 대상국에서마저 우리가 제외가 된다면 그건 대외 신인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외화 운용에 한층 좀 자유로워지고요. 외환 시장에서도 인위적인 개입 의혹에서 벗어나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경제 부담을 좀 줄이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고 또 앞으로 이제 한미 간 어쨌든 이제 무제한이든 제한적이든 통화 수합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너무나도 다행인 게요. 현재 시각 원달러 환율은 1,402원대까지 일단 꽤 떨어졌습니다. 이게 1,400 밑으로 가면 좋겠고 또 국채 시장을 가보니까 금요일 날에는 우리 국채 선물도 외국인들이 투매였었는데 이것도 좀 잦아든 것 같고요. 자, 소장님, 뭐 이 환율 전망이라는 게 결국은 한미 관세 협상 전망과 또 일치하기 때문에 힘든 대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흐름 좀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 환율 협상이 물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이 지난 주말처럼 뭐 10원 이상 급등락거리는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좀 불가피합니다. 왜냐 최고의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국 간 굉장히 첨예하게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특히나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으면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네. 달러는 오히려 강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부에서는 이런 환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1,400원대 초중반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워낙 미국 자체도 지금은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달러 강세를 조금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10월에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예견이 돼 있고요. 우리 물론 에이펙이 있죠. 에이펙도 네. 있고요. 네. 여기다가 새 연준의장 지명과 같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0월 말 이후로는 환율이 좀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 관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외교적 수단을 발휘해서 좀 무역 협상을 좀 좋게 우리 금융시장에 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자, 가장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제 10월 말에 에이펙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